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의 또 다른 자랑, 프랑스식 정원. 프랑스식 정원의 탄생지, 보르비콩트 성. 정원에서의 축제, 17세기 전통복장의 날 풍경. 정원사로 불린 화가 모네. 자신의 정원에서 새로운 예술, 인상파를 각인시키다. 배를 타고 즐기는 수상정원, 아미엥시 오르티오나주. 프랑스 장식정원의 백미, 빌랑드리 성. 유럽 왕가들의 동경이 된 프랑스 정원 여행을 떠나본다. 인천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아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À Paris, quand ton amour fleurit, ça fait pendant des semaines. 2022년 전 세계 관광객 수 1위 프랑스. Au printemps, sur les toits, les girouettes tournent et font les coquettes avec leur premier vent qui passe. 파리의 상징 에펠탑. 최근 부식 논란에 800여 원을 들여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단다. 새로 칠을 해선가 우아한 자태가 허공에 날렵하다. 멀리 개선문이 보인다. 도로 한복판이라 지하 통로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했던 이곳도 주변 보행자 도로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단다. 프랑스의 정원들이 점점 궁금해진다. 우선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보르비콩트 성으로 가본다. 주말이라 그런지 성 입구에서 차가 막힌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특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다들 전통 복장으로 갈아입고 있다. 그리곤 성으로 걸어간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알고 보니 오늘은 17세기 의상을 입고 성과 정원을 거니는 전통 복장의 날이다. 일단 이들을 따라가 봐야겠다. 풍성한 흰색 가발을 뒤집어 쓰고 기념사진을 찍는 남자들. 얼굴 화장까지 제대로다. 태양왕 루이 14세를 모티브로 한 광대 복장이 이색적이다. 이들이 모두 17세기 복장을 하고 이 성에 모인 데는 이유가 있다. 보르비콩트 성은 1650년대 루이 14세 왕의 재무장관 니콜라 푸케가 약 6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지은 성이다. 최고로 화려한 성을 만들기 위해 그가 소집한 예술가는 건축가 르보, 실내 장식을 맡은 르 브레, 정원사 르 노트르였다. 그는 당시 이 성을 짓기 위해 주변 마을 3개를 없애고 인부 18,000명을 동원해 5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정원을 만들었다. 드디어 모든 공사를 끝내고 1661년 루이 14세 왕과 귀족들을 집들이에 초대한다. 푸케 자신의 불행과는 달리 이 성의 정원은 프랑스식 정원의 시초가 된다. 성 앞의 좌우대칭 배치는 당시 최고 선진국이던 이탈리아의 양식과 같다. 하지만 평지가 대부분인 프랑스는 이탈리아처럼 입체적 정원을 만들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르 노트르는 회양목으로 단순한 격자 무늬를 내는 이탈리아와 달리 화려한 장식 무늬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상록수 위주의 이탈리아 정원과는 다르게 화려한 색상의 꽃도 대규모로 식재한다.
물의 사용도 분수를 통해 생동감을 표현하는 이탈리아식을 넘어서서 광대한 규모의 정원 곳곳에 큰 연못을 배치한다. 잔잔한 물 표면이 사물을 반사시키는 거울 효과를 처음으로 도입해 조경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베르사유 궁전에까지 도입된 이 정원 양식은 이후 유럽 귀족들 사이에 대유행이 된다. 그래서 전통 복장의 날을 정해 매년 보르비콩트 성에서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과거 의복엔 신분이나 직업이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아마도 성직자의 복장일 테고, 이 가족은 기사복을 입은 걸 깨다. 이 복장은 뭘까? 아, 왕진 가방을 들고 가는 의사들. 더위에 지친 이 두 남자는 아부들이 틀림없다. 더위에 지친 또 다른 사람 발견. 사진 찍기에 여념없는 여주인공 옆 촬영 소품 가방을 맨 남자의 표정이 치근하다. 장대에 다리를 묶은 이 광대복장 참가자들의 정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나저나 참가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Moi, je suis venue ici il y a 7-8 ans avec mon mari. J'avais trouvé ça très, très, très joli. J'ai montré des photos à mes enfants, donc à ma fille. Et on a décidé de revenir tous ensemble, des costumés. D'accord. Avec nos petits-enfants, je ne sais pas où ils sont, qu'on a déguisés en d'Artagnan. mousquetaires. On les a déguisés D'accord. en mousquetaires.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전통 복장을 입고 보르비콩트성 앞 정원을 행진하는 것이다. Elle a été dans le désert. 프랑스인들의 전통에 대한 긍지, 정원에 대한 애정을 느낀 하루였다. 인상파 화가 모네의 집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특별히 관람 시간 전 이른 아침에 방문 허락을 받았다. 정원사들이 분주히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물도 이 시간에 준다. 제라늄 꽃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하고 흙에만 바짝 붙어주는 게 요령인 모양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정원사가 아닌 사람이 보인다. 누굴까? I'm living as artist in residence for the Monet Foundation. And I'm here for 3 months painting in the gardens and yeah. Beautiful place to paint, but I'm from the US. 모네 재단에서 화가들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작업하는 화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다. 이 모네의 정원에선 꽃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생각보다 수수해 보이는 집. 거실 곳곳엔 그가 그린 그림들이 전시돼 있다. 왜 그가 인상주의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 불리는지 알 것 같다. (43세에) 이곳 지베르니로와 (86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았다는 모네의 집. 가구들도 수수하다.
그런데 식당은 노란색, 이곳 주방은 파란색 등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특이하다. 색채에 몰두한 모네답다. 그는 이곳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빛과 색채에 대한 감각을 더 키워나갔을 것이다. 그나저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입장이 시작되었나 보다. 서둘러 길 건너편 연못이 있는 제2의 정원으로 가봐야겠다. 모네의 그림이 점차 인기가 있어지면서 그림 매매 대금으로 나중에 길 건너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지하를 관통하는 길을 내었다고 한다. 좁은 길을 걷다 보니 낯익은 풍경이 나온다. 모네의 그림, 수련 연못 위의 다리에서 보던 그 모습이다. 모네는 생애 마지막 20년을 이곳에서 수련 연작에 매달렸고 250점 이상의 걸작을 완성시켰다. 모든 풍경이 모네의 그림과 정말 닮았다. 마치 모네가 인상주의 화법이 아니라 극사실주의 화법으로 이곳을 그린 듯한 느낌이다.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몰려온다. 이제 나는 또 다른 정원으로 떠나야겠다. 회양목으로 모양을 내고 그 사이 꽃들을 심어 색감을 내는 형식이다. 장식 정원 중 유명한 것이 사랑의 정원이다. 하트 모양이 사랑의 감미로운 시작을 알린다. 사랑의 열병이 시작되면서 하트 모양이 분열을 일으킨다. 이윽고 사랑은 내 귀퉁이의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간다. 결국 내 귀퉁이 도끼의 칼날에 베인 사랑은 핏빛으로 물든다. 설명을 듣고 장식 정원을 보니 또 다른 느낌이다. 하지만 이곳의 최고 인기 정원은 섬 꼭대기에서 따로 볼 수 있다. 장식 주방 정원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허브로 아름다운 문양과 색감을 낸 장식 정원을 만든 것이다. 먹을거리로 이런 화려한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다. 프랑스 장식 정원. 결국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 정원에서 예술의 원천을 찾고 도시의 지친 삶을 위로하며 자연과 호흡하고자 하는 프랑스인들의 열정을 이번 여행에서 느낄 수 있었다.